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회계원리 제13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는 194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재고자산 단위 원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고 문제를 풀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 195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방법이 있죠. 그 재고자산의 단가, 한 개당 단가, 단위 원가라고 하는 건 단가지요. 그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인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이 가중평균법에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가 있죠. 거기 박스 보니까 특수한 방법에는 소매제고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총이익률법 있는데 소매제고법은 여지껏 출제가 안 되다가 지난 18회 때 출제가 됐고요. 매출총이익률법은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15회, 16회, 17회, 18회 해마다 출제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 밑에 여러분 보시죠. 박스 밑에 195쪽 위에서 박스 밑에 하나, 셋, 7째 줄 보세요. 자, 줄 쳐보세요. 단위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줄 쳐요. 개별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등이 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의하면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줄쳐요.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빠졌나요? 후입선출법이 빠졌죠? 네. 그 밑에 박스 보세요. 용어의 길라잡이가 지난 13회와 16회 때 출제가 됐는데요. 거기 후입선출법이 폐지되었다 그랬죠? 거기 줄치세요. 종전에 국내 회계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도 적용했어요. 후입선출법은 LIFO지요. 나중에 들어온 것을 먼저 파는 것을 후입선출법인데 거기 보세요.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를 폐지하였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상품을 먼저 파는 그런 후입선출법은 국제회계기준에서 폐지되었다는 것이 지난 13회 때와 16회 때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다시 위에서 셋, 넷 박스 밑에 보세요.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 단위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이것도 시험 지문에 나왔어요. 자, 위에서 셋째 줄, 7, 8, 9, 10째 줄입니다. 위에서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 단위 원가의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그때 가중평균법은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또 중간 박스 보니까 개별법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죠. 통상적으로 줄쳐봐요. 상호 교환될 수 없는,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개별법인데 자,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있고요.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는 이러한 제품을 만듭니다. 이러한 제품도 만들고 이러한 제품도 만들고 이러한 제품도 만들고 이러한 제품도 만듭니다. 다 다르죠. 그런데 B회사는 이러한 제품 만듭니다. 똑같은 제품, 똑같은 동일한 제품. 그러면 먼저 들어온 상품을 먼저 출고하는 게 선입이 되겠죠. 나중에 들어온 거를 출고시키는 게 뭐가 될까요? 후입이 되는 거죠. 이러한 후입선출법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판다. 그러면 B회사의 물건은 동일한 물건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교환이 될까요?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게 100원짜리고 이건 120원짜리고 이건 130원짜리고 이건 140원짜리 하더라도 동일한 물건이기 때문에 뭐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겠죠. 또 물건이 안 팔리면 그 인하를 시켜서 팔릴 수도 있고 물건이 잘 나가면 인상시켜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A 회사는 물건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A 회사는 뭘 적용하는 겁니까? 개별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특히 이 개별법은요, 고가 상품입니다. 고가 상품. 고가 상품을 판매할 때 그 단위당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개별법. 거기. 그리고 이 개별법은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호 교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개별법 나왔죠.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를 해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넘겨보시면 개별법의 장단점이 나왔는데요. 거기 장점에는 셋째 줄 보세요. 고가의 개별 상품을 취급 시 적합한 방법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단점은 이 개별법의 단점은 뭐가 있느냐? 이익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거 개별법은 이익 조작이 가능하다. 아직은 뭐 시험에 안 나왔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96쪽에 보니까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상품을 먼저 출고하는 것이 선입선출법. 다른 말로 선입선출법을 뭐라고 하죠? 매입순법이라고 합니다. 매입순법. 매입한 순서대로. 후입선출법은 반대로 매입력법.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출고하는 것이 후입선출법이 되겠는데요. 거기 후입선출법은 지난 13회 16회 때 나왔는데요. 후입선출법은 LIFO잖아요. Last in, 나중에 들어온 것을 먼저 출고시킨 겁니다. Last in, first out method, 매입력법인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지난 13회와 16회 때 나왔습니다. 후입선출법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197쪽에 보니까 가중평균법에는 총평균법과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이동평균법이 있는데요. 거기 박스 밑에 기역에 보세요. 기역에 보니까 총평균법 나왔죠. 거기 총평균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역에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계속기록법은 사용할 수 없고 실지 재고조사만을 사용한다. 자, 총평균법은요, 실지 재고조사법을 사용합니다. 실지 재고. 그러니까 총평균법은 매입한 전체 금액과 수량과 매입한 전체 금액, 그러니까 총 금액과 총 수량으로 나눠서 단가를 계산하는 것이 총평균법이 되겠는데, 이 총평균법은 거기 나왔죠. 단가는 기초 재고액에다가, 그러니까 이 총평균 단가는 이렇게 구합니다. 기초 재고액에다가 매입액을 다 더해가지고 금액을 갖다가 뭘로 나누냐? 수량으로 나옵니다. 기초 수량에다가 매입 수량을 다 더해서 이렇게 총 평균 단가를 산출하는 것이 총평균법인데, 이 총평균법은 실지 재고조사법에 의한 평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동평균법은 어떻게 됩니까?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매입할 때마다, 거기 나왔죠.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실지 재고조사법은 적용할 수 없고
계속기록법을 사용한다. 이것도 시험 나왔죠?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을 사용합니다. 자, 요거 기억하세요.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고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새로운 신단가를 산출하니까 계속기록법이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넘겨서요. 3번 특수한 원가 배분 방법 나왔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 18회 때 출제됐는데, 자, 특수한 원가 배분 방법입니다. 특수한 원가 배분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매제고법하고 매출총이익률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16회 때 거기 줄쳐요. 16회 때 출제됐는데 두째 줄, 아니 특수한 원가 배분 방법 밑에 보세요. 이 특수한 원가 배분 방법은 바로 추정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게 추정에 의한 방법인데요. 자, 거기 이렇게 나왔죠. 줄쳐요.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요. 시험에.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표준 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의 원가 측정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지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는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무엇을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표준 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표준 원가가, 그러니까 표준 원가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그 원가 관리액에서 공부하겠는데요. 예정 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정 원가. 만약에 표준 원가가 10,000원인데 만약에 실제 원가가 9,000원이라면, 자, 예정 원가는 10,000원인데 실제 원가가 9,000원이라고 한다면 외부 보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외부 보고는 당연히 실제 원가 9,000원으로 외부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이렇게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가 다를 때는 당연히 실제 원가로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제 원가가 9,999원이다. 그런데 표준 원가가 10,000원이다. 그럴 때는 외부에 보고하는데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유사한 경우입니다. 가격이 유사한 경우. 거기 가격이 유사한 경우, 그때는 표준 원가로 보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편의상 무엇을 사용할 수 있다? 표준 원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한 원가 방법에서 소매제고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매제고법. 자, 소매제고법은 말 그대로 유통업에서 사용합니다. 이걸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 합니다. 매출가격 환원법인데, 이거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기말재고액을 평가할 때요, 뭐 선입이다, 후입이다, 뭐 총평균이다, 이동이다 하지 않고 유통업에서, 특히 그런 이마트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재고가 무지하게 많이 쌓였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선입, 후입, 이동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고요. 원가를 추정하는 측정에 의한 방법입니다. 특수한 원가를 적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소매제고법은 주로 유통업입니다. 유통업에서 판매 가격을 가지고 원가를 추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원가가 만약에 70만 원이라 합시다. 그런데 이거를 뭘로?
소매 재고는 매출 가격으로 환원한다는 겁니다. 원가를 추정한다는 거지요. 만약에 이때 매가가 이게 원가 70만 원짜리를 140만 원에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원가에다가 50% 이익을 붙여가지고 여기 원가에 7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140만 원에 팔았습니다. 140만 원에 팔았으면 지금 얼마의 이익을 붙였나요? 자, 우선 70만 원짜리 원가를 만약에 140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때 매가는 140만 원인데 만약에 매출액이 12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매가가 되겠죠? 매가가. 그렇다면 기말 재고가 얼마 남았을까요? 기말 재고가 20만 원 남았겠죠. 요게 매가입니다. 요 기말 재고가 20만 원 남았는데 이게 매가인데 이 기말 재고 20만 원을 원가를 추정해서 원가로 계산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때 소매제고법은 원가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원가율은 매가분의 원가입니다. 즉 원가율을 추정해서 기말 재고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0만 원어치가 원가지만 이게 다 팔린 건 아니잖아요. 120만 원어치 팔고 재고가 20만 원 남았으니까 원가율을 구하는 거죠. 원가율은 어떻게 되느냐? 매가가 140만 원이고 원가가 70만 원입니다. 그러면 원가율은 몇 프로입니까? 50%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원가, 지금 소매재고법 기말재고액은 20만 원에 이게 매가인데 여기에 대한 원가는 얼마냐? 결과적으로 기말재고액 곱하기 몇 프로? 50% 하게 되면 기말 상품에 대한 원가는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1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말 상품 재고액의 원가는 10만 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매재고주사법은 원가율을 구하는 겁니다. 원가율을 구하는데 원가율은 매가 나누기 원가에서 원가율이 나오면 기말재고액 매가 곱하기 원가율 하게 되면 기말상품 재고액에 대한 원가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도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소매재고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중평균에 대한 소매재고법, 가중평균에 대한 소매재고법이 있고요. 그리고 선입선출에 의한 소매재고법입니다. 가중평균에 대한 소매재고법이 있고 선입선출에 의한 소매재고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T자 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상품 계정. 원가입니다. 원가로. 여러분 여기 뭐가 들어가죠? 기초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기초상품 재고액이 30만 원이라고 합시다. 원가. 그리고 매입액이 4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말재고는 70만 원 되겠고요. 자, 여기서 기말재고를 빼니까 기말재고액을 빼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지요?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모른다고 합시다. 자, 모르고. 자, 상품 계정 다시 그립니다. 매가로 계산합니다. 매가로. 자, 여기 기초재고가 40만 원이고요. 이건 매가입니다. 매입액이 100만 원이라 합시다. 이것도 매가입니다. 이거 소매 가격입니다. 140만 원. 그러면 여기도 140만 원인데 여기 매출액을 120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매가죠. 그러면 여기 기말재고가 얼마 될까요? 기말재고가 20만 원 되겠죠. 그럴 때 가중평균 소매제고법은 어떻게 구하느냐? 원가율을 구할 때 매가분의 원가입니다. 이게 매가지요? 이게 뭡니까? 원가입니다. 그러면 기초재고액과 가중평균은 기초와 매입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매가는 기초재고액 매가에다가 매입액 매가를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140만 원분의, 이게 매가잖아요 지금. 원가는 얼마입니까? 7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원가율은 얼마냐? 50%가 되겠네요. 그쵸? 70만 원 나누기 140이니까 0.5니까 50%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말재고액 20만 원에다가 이게 매가니까 여기에 원가율 50% 적용하면은 결과적으로 기말재고액은 얼마가 됩니까?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70만 원.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입니까? 60만 원이 되겠죠. 이게 지난번 매출원가를 구하는 문제가 지난 18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중평균 소매제고법은 원가율을 구하는데 매가분의 원가인데 평균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출액을 120만 원 받았을 때 평균이니까 여기도 나가고 여기도 나갔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기말재고는 기초와 매입액이 짬뽕된 금액에 남은 거니까 원가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기초에다가 매입액을 더한 거 매가분에 기초에다가 매입액에 대한 원가를 계산해서 원가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입선출에 의한 소매제고법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선입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매출액 120만 원은 요거부터 팔렸고 일부가 팔렸죠. 그러면 기말재고 남은 거는 매입액 중에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소매제고법은 원가율이 매가분의 원가해서 원가율을 구하는데 뭘로 계산하느냐? 이 매입액으로 계산, 매입액. 가중평균법은 기초와 매입액으로 계산하지만 선입선출법은 이거 매가분의 매입액에 대한 매가분의 매입액에 대한 원가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선입에 의한 원가율은 40%니까 기말재고액 20만 원에다가 선입선출법일 때는 40%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말재고액이 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매재고조사법입니다. 매출가격 환원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9쪽에 거기 가중평균 소매재고법, 선입선출법에 의한 소매재고법이 나와 있고요. 만약에 상품이 잘 팔려가지고요, 가격을 좀 인상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입액에다가 뭘 더하느냐? 순인상액을 더합니다. 순인상액을 더하고 만약에 가격을 인하할 때는 매입액에다가 순인하액을 마이너스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18쪽 잠깐 보실까요? 218쪽 문제 19번입니다. 218쪽 문제 19번. 다음은 주식회사 대한의 당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줄쳐봐요.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에 따른 매출원가를 구하라. 지난 18회 문제가 되겠죠. 자, 기초재고에 대한 원가가 1,800, 매입액은 6,400, 매가는 2,000, 매입액은 8,000, 매출액은 6,000, 기말재고액은 4,000인데 매출원가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매출원가. 그쵸?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재고액은 매출원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원가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가중평균 소매재고법 원가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원가율은 기초 플러스 매입 분의 기초 플러스 매입. 자, 매가지요. 매가가 얼마입니까? 기초하고 2천하고 8천. 2천 플러스 8천 분의 원가는 얼마입니까? 1800 플러스 6400. 그럼 얼마예요? 만분의 8200. 그러면 82%니까 0.82가 되겠네요. 이게 원가율입니다. 원가율. 그죠? 원가율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은 기말재고액은 매가가 얼마입니까? 기말재고액 매가. 기말재고 매가가 얼마죠? 4,000원이니까 여기 곱하기 원가율 0.82 하게 되면 기말재고 원가가 얼마입니까? 기말재고 원가가 3,280원 되겠대요. 그쵸? 기말재고 원가는 3,280원이지요. 그러면 원가, 기초재고액, 매출원가 구하니까 매출원가는 T자 그려보세요. 자, 기초가 얼마입니까? 1,800, 매입액 6,400. 그러면 기말재고는 여기 8,200원에서 기말재고 원가가 얼마입니까? 기말이 3,280원이니까 여기는 매출 원가가 되겠죠. 지금 상품 계정 T자 계정에서 원가를 구하는 겁니다. 원가. 그죠? 기초재고액, 순매입액, 기말재고액 빼니까 매출 원가가 되겠는데 8,200원에서 3,280원 빼니까 정답은 4,920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걸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순인상액이 나왔다면 여기다 플러스하면 돼요. 여기다 순인상액. 그리고 순인하액이 나왔다면 이거 순인하액을 매입액에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매제고법의 가중평균에 대한 소매제고법은 한번 처음으로 시험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19회 때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소매제고법으로 매출원가를 구하라. 그러면 매입액으로 하면 되겠죠. 매입액. 매입액이니까 8,000분의 6,400. 그러면 0.8이 되겠어요. 그러면 기말재고가 얼마였죠? 4,000원이었으니까 4,000원 곱하기 0.8이니까 기말재고액은 3,200원이 되겠죠. 그러면 매출원가는 5,000원이 되겠네요. 방금 설명드린 것은 선입선출에 의한 소매제고법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음에 19회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소매제고법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가격이 인상된 게 있다면 순매입액에다가 인상액은 더하고 순인하액은 순매입액에서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중평균 소매제고법 또는 선입선출 소매제고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중요한 것은 지난 18회 때 나왔던 소매제고법, 즉 매출가격 환원법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지난 14회, 15회, 16회, 17회 때 나왔던 매출총이익률법, 이것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